다음 네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우와! 대무신탕이 이렇게 땅을 넓혀놓은 거야. 자, 모본탕을 보겠습니다. 쿠데타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칼 맞아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왜 위대하냐면 이분이 삼국사기에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평정을 하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라고 북, 어, 상, 태. 모본의 북어상태. 암기하라고 그랬죠. 지도 보면 서기 49년. 모본탕이 점령한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이 바로 요소, 요동이에요. 이게 바로 요소하고 요동을 평정하신 거예요, 이분이. 워낙 위대한 평정이에요. 그래서 요소, 요동에 대한 점유권이 고구려에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즉위 원년, 서기 48년, 민중태양 5년, 민중태양이 붕어하시자 해우태자가 뒤를 이어 태양이 되었다. 호동왕자 죽고 해우가 이제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해우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숙부, 민중태양이 임금이 됩니다. 민중태양은 대무신태양의 아우예요. 동생인데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 2년. 모본태양 2년 서기 49년입니다. 후 한 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평정. 모본태양 제2 2년 서기 49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 해, 이게 후한입니다.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평정하였다. 고구려 철학에는 1년에 걸쳐서 평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봄에 보내서 1년에 걸려. 그래서 네 곳을 다 평정하는데 요동과 요소 지역을 모본태양이 평정한 거고요. 요는 태행산맥이라고 했습니다. 태조 태양 3년에는 이 모본태양이 점령한 거를 근거로 해서 55년, 6년 후죠. 49년에서 6년 요소 지역에 10성, 10개의 성을 쌓습니다. 자, 보자고요. 보면 지도를 보세요. 고구려가 치면데, 자, 요 태행산맥 보입니까? 그래서 요 요소 지역, 요동 지역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박사님 안 보여요. 너무 작아. 아니, 이 지도는 흐름을 보려는 거야. 이거는 흐름을 보는 거고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준비해 놨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자, 짠! 보입니까? 모본의 북어 상태. 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책보고 TV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자, 한사 찾을 때 뭐부터 찾으라고 했다? 태원을 먼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태원. 태원 여기 있죠. 태원. 자, 그럼 태원이 있으면 여기 태백산이 있고요. 태백산을 가는 산맥이 이게 태행산맥이에요. 자, 요양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이게 요입니다. 요. 자, 이쪽이 요동, 이쪽이 요서. 자, 됐죠? 요동 요소 위치 알았죠? 자, 그러면 북평이 어디 있나? 북평이 여기 요소 지역에 있네. 북평진이 여기 있잖아요. 어양은 어디 있나? 어양 요동에 있네. 어양천, 어양. 상곡은 요양진 바로 위. 상곡이 뭐냐면 이 태행산맥 요동 요소를 왔다 갔다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길목.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 이렇게 치고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예, 이게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위쪽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상곡이 길목이다. 자, 그리고 태원, 그 유명한 태원. 네, 태원. 연나라 전현의 수도 용성이 바로 이 태원이에요. 그 유명한 곳이라고요. 네. 요양진 여기가 요주, 훗날의 요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보면 이 네 곳.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자, 요동과 요소의 핵심 되는 데를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 모본태양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자, 요는 태행산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우족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부 비석지도, 돌에다 새긴 거예요. 비석지도고 1136년 돌에 새겨진 지도, 황하, 양자간, 요, 태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보이죠? 태원을 항상 먼저 찾아왔고요. 요라고 나오죠. 요. 한자로 요. 한글로 책보건님이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게 태행산맥이, 태행산맥이 요라고, 이게 요라고, 이게. 가장 오래된 1000년 전 지도에 요라고 나와. 그러면 500년 전에 명나라 때 만든 그 지도에 있는 요수를 갖고 요동요소를 따져야 돼요? 아니면 1000년 전 지도를 갖고 따져야 돼? 2000년 전 지도가 있다면 그거 갖고 따져야겠지만 2000년 전 지도는 없어. 현존하는 거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고 파괴했든가. 없어. 근데 1000년 전 지도에 여기 요라고 나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없으니 이걸 기준으로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미 태원이라는 지명이 여기 나왔네. 1000년 전에. 오! 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소리가. 그러면 이 태행산맥이 요고, 이쪽에 동쪽에 요동, 이쪽에 서가 요서. 이 쉬운 거를 왜 몰라? 이거보다 더 오래된 지도를 갖고 거기가 요동 요소 아니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거보다 이후, 우족도 이후에 나온 거 갖고 얘기하면 게임이 됩니까? 이게 더 오래됐는데 고고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지금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실증적으로. 이 이상 더 오래된 지도가 없는데 여기에 요라고 나와. 그러면 이효원 박사님이 말한 요동요소가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요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걸 얘기하려고 모범태양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사건입니다. 태조태양의 요소십성과 요동유성. 바로 나오네. 요소십성하고 요동유성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기? 모범태양이 선태왕계이신 모범태양이 요동과 요소를 점령해 주셨기 때문에 즉위원년 서기 53년입니다. 11월 모범태양이 죽었으나 암살당해 돌아가십니다. 도로가 암살하잖아요, 측근이. 자, 태자가 불초하여, 좀 모범태양의 아들한테는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쿠데타를 한 세계들이. 불초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기에 나라 사람들이 궁을 맞이하여 태양으로 삼았다. 이 궁이 그 호동왕자 기억납니까? 호동왕자 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자, 동생이라고 하면 쓸게요. 호동왕세의 동생이 아들이 궁이야. 이 궁하고 이름이 똑같네? 네, 이 궁이 바로 태조태양이에요. 이 궁이 태조태양이라고. 자, 호동왕자가 자살을 안 하고 버텼으면 동생도 죽는 거야. 그럼 궁도 없지. 이 집안은 멸문이 되는 건데. 자, 호동왕자가 본인이 자살을 했어. 그래서 동생은 살아남는다고. 동생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들이 태조태양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사 철학에는 이 동생풍이 태왕이 되는 걸로 나와요. 신명선제입니다. 신명선제고, 그 신명선제의 이름이 제사. 이분의 이름이 제사예요. 호동의 동복동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동복동생. 그러니까 대무신태왕의 아들이죠. 이분도 대무신태왕의 아들이에요. 자, 동복동생의 아들 궁이 태조태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요소십성과 요동육성. 자, 태조태양 3년 서기 55년에 2월 요소십성을 쌓았습니다. 요소지역은 선태왕이 모본태양 시절에 평정하였습니다. 모본의 부거상태 AD 49년. 그래서 요소십성, 요의 서쪽 지역에 쌓은 10개의 성이고요. 고구려사 철화 요소십성의 명칭이 나오거든요. 고구려사 철학에. 그래서 개마. 태행산맥 서쪽에 개마가 나와. 그럼 개마고원이 지금 지도를 보세요. 한반도 여기를 개마라고 그러잖아요. 개마고원. 여기겠어요? 이쪽이 개마고원이겠어요? 개마가 덮을 게 말맞자 아니에요. 말이 엄청 많아야 돼. 근데 한반도 개마고원에 말이 없다고.
말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말이 없었어. 되게 비쌌다고 말이. 제주도에나 있지. 개마고원에 말이 있다는 얘기를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야. 여기는 말이 없어. 그러면 이 개마고원은 가짜 개마고원이죠. 진짜 개마고원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쪽이 말 생산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을 생산한다고요. 개마라는 명칭이 요소 지역에 나오네. 태행산맥 서쪽에 나오는 겁니다. 개마. 오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하성, 항하하고 관련된 성이고요. 구리, 고현, 남구, 남쪽의 입이니까 밑에 지역일 거고요. 자몽은 이 오르도스 이 지역과 가까운 곳이에요. 예. 이 황하강 서쪽을 서자몽이라고 했어요. 서자몽. 자몽의 서쪽. 예. 그 다음에 구려, 거란. 야, 거란이 이때 나오네. 와, 서기 55년, 2000년 전에 거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물론, 거란이라고 쓰는 그 요 나라의 그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 거란. 자, 그리고 하양. 황하강인 양이니까 더 남쪽이라는 얘기고요. 서안평, 안평의 서쪽이죠. 예. 안평의 서쪽인데, 요 서지역이 안평의 서쪽이니까, 이거는 북어 상태의 상곡 근처쯤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안평은. 서안평은 안평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요서 지역에도 서안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동 지역에도 훗날 서안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안평을 한 곳에 고정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역사 해석하는데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유동 육성 제위 53년. 우와, 6년에서 53년 확 뒤로 가죠. 서기 56년, 거의 50년 후야. 1월 달에 태조태왕이 장수 마락과 먹도루를 보내 한족이 지배하는 요동의 육성을 공격하여 뺏어섰다. 이 요동 육성은 요동의 좀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황하강 바로 위쪽이에요. 요동에. 자, 요동 육성. 요의 동쪽 지역이 6개의 성인데 고구리사 초락에 6개의 성의 명칭이 나옵니다. 배감. 많이 듣던 건데. 그렇죠. 당나라 이세민이가 쳐들어올 때 배감성 쳐들어오잖아요. 기억나죠? 여기구나, 배감성. 이쪽 얼저리에 있는 배감성, 이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쳐들어오면, 자, 당나라가 여기서 쳐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황하 타고 가는 길이 있겠죠. 이렇게 황하 타고 가는 길에 배감성. 아니, 육지 가는 길에 배감성. 이쪽에서 고구려 평양 쳐들어가는 게 지명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태조태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신태왕입니다. 신태왕의 자원대처. 참 자원대처하면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저 후한이 쫄딱 망하겠구나. 저 저 중간에 낀 나라. 자, 여러분들은 중국 그러면 중간에 화려한 나라 이렇게 왜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중간에 낀 나라야. 중간에 낀 나라. 중간에 낀 나라. 예. 진짜 중화는 어디다? 고구려가 중화예요. 고구려가. 이거는 그 선덕여왕이 만든 황룡사 구축목탑. 어마어마하게 크죠. 구축목탑에 그 탕나부터 해서 쭉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중화야, 중화. 백제도 나오고 외도 나오고 다 나와요. 말갈도 나오고. 고구려는 안 나와. 근데 중화라고 나와. 중화. 가운데 중에 화로울 하자. 이 수는 중화가 나와. 이게 당나라라고 주장하는데 뭔 소리야. 당나라는 신라의 괴뢰국 내지는 신라하고 우호적이라고. 이게 당나라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잘 나갈 나라 대상이지. 고구려가 타도의 대상인데 선덕여왕 시절에 고구려라는 명칭을 놓고 중화라고 나와. 그러면 이게 고구려인 거야. 왜?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고구려가. 자원대처. 즉위. 자, 서기 195년 원년에 이게 그 당시에 10월 달에 명림다프가 쿠데타로 차태양, 태조태양의 동생 수성이죠. 차태양 시절은 전쟁이 별로 없어요. 이때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 이용원 박사 볼 때 이때는 태평성대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태평성대고 귀족들 입장에서는 차태양하고 일부 귀족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쿠데타를 해버립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 선두가 명림답부였고, 차태양을 피살한 후 좌보 어지리둔과 논의해서 차태양의 동생 백고를 77살의 이 당시에 모셔와서 태양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백고가 바로 신태왕이에요. 이분이 신태왕인 거예요. 백고가. 자, 백고왕 8년, 신태왕 8년, 서기 172년 11월 좌원대첩이랍니다. 전개는 8년에 겨울 11월에 한조 후한이 대규모 병사를 일으켜 고구리로 쳐들어옵니다. 신태왕이 회의를 해 명린답부의 전략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린답부가 제시한 청야전술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야전술에 의거해서 성문을 그냥 지켜요. 그래서 한족들이 굶주리다 못해 결국 퇴각합니다. 근데 청야전술은 뭐냐면 맑을 청에 들야, 들에 곡식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들판에. 이게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활로 불태워버려. 자, 불태워버려서 없애버려. 그래서 아주 맑게 만들어.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점령하러 오는 공격군, 방어하는 측에서 식량, 가옥, 우물, 군수물자가 될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 우물은 메꿔버리고 독약타고 보급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적으로부터. 왜? 보급이 안 와. 자기 본국은 너무 멀잖아. 현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지의 마을은 다 불태워버리고 물 나올 만한 거는 다 메꿔버리고 그리고 독약 풀어버리고 이러니 먹을 물도 없어. 먹을 음식도 없어. 결국 지쳐서 자기들이 갖고 온 식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퇴각하게 하는 전술이야. 이 청야전술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최초의 청야전술 역사에 기록된 게 누구 거다? 그렇죠. 명림답부. 명제산 명림답부의 청야전술이라고요. 고구려의 전략전술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결과. 자, 걔들 쳐들어왔어, 지금. 청야전술 우린 막았고. 한족 군사들이 퇴각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고구리 명림답부가 수천 명, 고구리사 초략에는 기병 7,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기병을 거느리고 적들을 추격하여 마침내 좌원에서 좌원, 안줄자의 벌판, 큰 벌판이란 얘기입니다. 크게 이겼다. 이를 좌원대첩이라 한다. 자, 고구려가 현토 쪽을 쳤다고요. 그리고 좌원은 제가 볼 땐 이 요소 지역의 어딘가에 평야지대. 위에 태원은 큰 벌판이고 태원 가기 전 어느 벌판일 겁니다. 여기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태원에 버금가는 벌판을 좌원이라고 할 겁니다. 좌원. 그 좌원에서 한나라 병사가 다 작살이 나요. 죽었다는 얘기라고. 자, 그 영향. 그래서 좌원대첩과 후한의 해체. 좌원대첩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후한이 해체되게 돼요. 서기 172년 좌원대첩에서 패배 이후 후한은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면서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54년 후인 서기 226년 환족은 위처구의 삼국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고구천태양 7대 사건, 7번째 사건, 제2차 좌원대첩, 자동 친전이 이때 일어나고요. 진대법, 엄청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입니다. 진대법 시에 자, 즉위 원년 179년 신태왕 15년 12월에 신태왕이 붕어하시자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붕어라고 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맏아들인 발기가 어질지 못하다고 여겨 함께 남모 왕자를 세워 태왕으로 삼았다. 자, 떠받들림을 당해서 임금이 된 겁니다. 2년, 고구천태양 2년에 비인 우씨를 황후 삼다. 이거는 큰 사건은 아닌데 놓았어요. 왜냐면 이 이후에 산상태후가 이 우씨 황후 덕분에 임금이 돼. 그리고 나라를 멸망까지는 몰고 세태의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이 우씨 황후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구천태양 2년 때 황후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씨 황후는 제나부의 우소의 딸이다. 자, 귀족의 딸이죠. 자, 6년, 제6년 184년에 자동진천이 일어나는데 자동친전 제2차 자원대첩입니다. 자원이 있는 동쪽으로 임금님이 친히 가서 전쟁을 하다. 그래서 자동친전이에요. 전개 6년 184년에 한해 요동태수가 군대를 일으켜 고구리를 공격하였다. 고구천태양이 왕자 계수. 왕자 계수는 고구천태양의 막내 동생입니다. 자, 발기 왕자가 있고요.
첫째 아들에게 신태왕의 아들이 5인데 첫째가 발기, 두 번째가 남무. 자, 이분이 고국천 태왕입니다. 이분이 바로 고국천 태왕. 세 번째 또 발기. 근데 한자는 달라요. 네 번째가 연우. 그리고 5째 아들이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남무, 고국천 태왕이 5번째 왕자 계수가 전쟁을 잘해요. 말 타고 활 쏘고 전략 전술 잘 짜고서 보냅니다. 왕자 계수를 보내서 적을 막았는데 막지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교착 상태야. 밀렸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 고국천 태왕이 가장 능력 있는 임금이 친히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한족의 군대와 자원에서 싸웁니다. 근데 다 이겨버려. 작사를 냅니다. 그래서 고국천 태왕이 친히 기병을 이끌고 자원에서 크게 승리하기에 이를 좌동친전 제2차 자원대첩이라 합니다. 자, 좌동친전과 황건적 그 결과예요. 좌동친전으로 한족의 주력군이 전멸을 합니다. 자, 여기 들어왔다가 제2차 자원대첩 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죽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 해에 184년이요. 서기 184년 이 해에 한족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난이. 자, 12년 전 그 자원대첩, 그리고 171년의 자원대첩, 그리고 184년에 좌동친전 일어나죠. 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동타, 원서, 조조, 유비, 송건 등의 군벌들이 등장함으로써 위초고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자, 지도를 볼게요. 조그만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한이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자, 위나라는 어디냐면, 자, 이때 위나라가 조금 커지는데, 백제하고, 제가 볼 땐 백제의 제후국 같아요, 위나라는. 위나라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자, 그리고, 촉나라 위치가 여기에요. 자, 오나라 위치는 어디냐? 여기에요. 무안이 있는데, 얘네들 역사책에 다 여기 있는 지명만 나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땅이 형주야. 요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작은 나라. 위초고가. 그건 또,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자, 다시 본문 옵니다. 이후 한족 땅은 위진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다가 약 400년 후인 581년 수나라가 건국할 때까지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된다. 참고로 수당 역시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서 북방 김어민족 고조선의 후예이다. 소설 삼국지는 좌동친전 패배로 등장한 황거전과 군벌들을 다룬 명나라 시절. 이게 한나라 때 나온 소설 아닙니다. 명나라 500년도 안 된 소설이야. 소설로서 화족 50년간의 잡국들, 진화족 잡국, 위초고 잡국에 관한 내용을 과장한 역사 소설입니다. 마치 위나라가 이만큼, 오나라가 이만큼, 총나라가 이만큼, 아니 뻥이라고, 뻥! 개뻥! 이렇게 컸으면 적벽대전을 왜 적벽에서 하고 있냐고. 아니 적벽이 여기에요. 구석진, 양자강 구석진인데 여기 적벽. 여기서 싸워야지. 위나라가 이만큼, 총나라가 오나라가 이만큼 여기서 싸워야지. 여기서 못 싸운다고. 왜 못 싸운다? 여기 신라가 있는데 못 내려와. 백제가 있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내려온다고. 동이족이 얼마나 무서운데. 전쟁의 신들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 16년 194년에 10월 달에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16년 겨울 10월 담당 관청의 명하에 누가 명해? 고국천 태왕이 명합니다. 이때 제상이 그 유명한 을파소예요. 을파소. 명한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는 관해곡식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싼 이자로 백성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이 있게 식량을 주어 대여하게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항상 존재하는 방식, 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삼으니 도성과 지방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왜? 이런 임금님이 없었거든.
그냥 귀족들 배불리는 것만 생각을 했지, 백성들 배불리는 거 생각은, 초창기에 추모태왕하고, 동명성왕이 추모태왕이구나. 그 다음에 유리명화 대무신태왕. 그리고 민중태왕까지 그 전통이 있는데, 모범태왕 때부터 조금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태왕, 신태왕 거치면서 한족하고 싸우다 보니까 백성들까지 신경을 못 쓴 거야. 그런데 공손태왕은 한족하고 싸우면서도 백성들 이렇게 신경 써서 진대법이라는 제도까지 만듭니다.